챕터 3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이 제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는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헤더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블록과 페이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소스에서 사용하는 노션 버전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노션 버전을 2025년 9월 3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덕으로 가서 지금까지 작성했던 블록과 페이지를 이제는 잠시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데이터베이스 생성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폴더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에딧으로 가서 body, 에딧으로 가서 헤더를 다시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visualization, visualization에서 bearer, 이글젠플에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bearer에서 뒤에다가 API 키를 다시 가져와서 추가를 해줘야겠네요. 복사를 클릭해서 마켓플레이스 프로필에서 프라이빗 API 키를 가져와서 여기 영문자 뒤에다가 다시 한번 붙여주시고, 추가적으로 노션 버전까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9월 3일이었죠? 2025년 9월 3일 2025년 9월 3일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에딧으로 가서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이슨 코드가 필요할 겁니다. 제이슨 코드 복사가 완료가 되고 나서 새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으로 오셔가지고 새 페이지 추가, 여기서 빈 페이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새로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API 실습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다음 마켓플레이스로 가서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있는 URL에 있는 ID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인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생성이 되었고, 두 번째로 할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네요. 이 기능도 가져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드포인트를 재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포스트를 패치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다가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도 가져와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가져오는 방법은 새 데이터베이스 왼쪽에 점이 6개 있습니다. 점 6개를 클릭을 하고 추가적으로 링크 복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새 페이지를 여신 다음에 여기서 아마 앞에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다가 엔드포인트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고, 네, 이렇게 이름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정보 조회하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정보 조회도 아마 정말 단순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엔드포인트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이슨을 삭제를 해주고 에딧으로 가서 패치를 get으로 고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눌러주고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당연히 잘 되네요. 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마치게 되었고,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소스의 차이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PI의 시간을 봐야 되는데요. 2025년 9월 3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테이블로 단일 소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9월 3일 기준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단순한 테이블 하나가 아니라 여러 테이블, 말 그대로 테이블이 여러 개 나뉘어서 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라고 해서 스키마라고 해서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여러 가지 그 아래에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 항목은 데이터 소스에 포함이 되어서 페이지가 데이터 소스의 자식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순하게 속성, 스키마를 정의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스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 개의 페이지와 여러 개 데이터 소스로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데이터 소스 API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한번 그래서 여기 있는 API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디바이더로 쳐져 있는 아래로 가서 이번에 총 3가지 데이터 소스 생성부터 정보 조회 그리고 페이지까지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두 번째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데이터 소스 생성하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 코드, 제이슨 코드를 복사해서 진행을 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가져오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가져오는 get endpoint를 실습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꽤나 중요한데요. 여기서 뱉어내는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소스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디 값을 복사해서 잠시 노트패드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데이터 소스 폴더를 열어가지고 데이터 소스 생성하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딧으로 가서 일단 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부터 추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라제이션에서 저희가 방금 사용했던 노션 API 키를 입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노션 버전 이것도 9월 3일자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디에서 노션 학습 페이지에서 가져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디는 제가 이전에 테스트한 아이디이기 때문에 방금 get endpoint로 받아온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선행적으로 실습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소스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소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테이블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가지의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서 데이터 소스에서 스키마를 또 관리할 수 있고 스키마 안에다가 또 페이지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되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 데이터 소스가 만들어졌고 추가적으로 이어서 데이터 소스에 정보를 조회하는 코드인데 이거는 get endpoint이기 때문에 정말 단순합니다. 위에다가 endpoint를 붙여줘야 되네요. 차라리 이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데이터 소스를 가져야 되는데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가 만들어졌을 때 반환받은 제이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브젝트가 데이터 소스, 두 번째 아이디. 여기는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뒤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이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베이스는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포스트를 get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 내용들이 담겨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마감일과 이름, 두 가지가 있나요? 네, 이름과 마감일, 이 두 개의 속성이 포함이 돼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도 있네요.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이 페이지까지 생성을 해보고 챕터 3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생성하기. 마지막으로 바디에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붙여 넣어주시고 이 랜드 포인트를 패치로 바꿔야 되나요? 패치로 바꿀 필요 없이 포스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get을 포스트로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름은 생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페이지 생성. 지금 제대로 안 바뀌었네요. 포스트로 해서 그리고 여기도 페이지로 또 바꿔줘야겠네요. 페이지로 바꿔서 여기서도 인자값으로 제대로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를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페이지스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면은 엔드포인트의 URL 주소를 v1의 pages, 그 다음 body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하고 있는 노션 강의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 생성하기 제이슨 코드를 가져와서 붙여 넣어주시고 데이터 소스 아이디는 저희가 이전에 생성했을 때 아이디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샌드를 보냅니다. 헤더 같은 경우에도 어솔라제이션의 API 키와 그 다음에 노션 버전을 2025년 9월 3일 버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200코드가 제대로 떴고 데이터 소스 안에서 페이지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에서는 유저에 대한 간단한 API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Node.js를 활용해서 노션 MCP를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